여기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생각하는 태국 항공사 승무원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좋은 점만 흉내내는 국가가 한국이란 나라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곤 했죠. 그러던 중 어떠한 사건으로 급히 회항하여 한국에 비상착륙을 하게 되었고 한국의 모습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승무원이 말하는 그날의 사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 출신의 신입 승무원 리사입니다. 올해 23살이고 제 꿈이었던 승무원이 된 지 이제 막 3개월이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 제 가족의 아픈 기억 때문이에요. 제가 5살 때였나요? 한국의 IMF 외환위기 시절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무역회사가 한국 파트너사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망했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날리셨고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어요. 리사, 사업할 때 절대로 한국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막상 위기가 오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모든 걸 저버리는 사람들이야.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린 제 마음속에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게다가 어머니 때문에도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지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어머니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즐거워했는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시고 집안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여보, 애들 밥은 챙겨줘야지. 당신 드라마만 보고 있을 거야? 매일 밤 부모님의 싸움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야 했죠. 결국 이 일로 우리 가정은 크게 흔들렸고 부모님은 잠시 별것까지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문화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K-팝이 유행할 때도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을 쓸 때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한국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것도 제 첫 국제선 비행에서요.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혼자 담당하는 구간이었어요.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이었는데 이륙하고 이 시간쯤 지났을 때였나요? 갑자기 기체에 이상이 생겼다는 기장의 방송이 들렸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승무원님들은 객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승객들이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죠. 선임 승무원님이 제게 속삭였어요. 리사, 침착하게. 우리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얼마 후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으로 긴급 착륙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가장 가기 싫어하던 그곳에 착륙한다고요? 하필이면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이라니. 저는 그때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싫어하던 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하는 방콕의 수완나푼 공항도 꽤 현대적이라고 자부했는데 인천공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먼저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완전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이었어요. 긴급 상황이라 승무원인 저희는 별도로 안내를 받았지만 일반 승객들이 입국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죠. 스마트패드로 항공권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입국 심사가 시작되고 얼굴 인식과 지문 인증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머, 저게 뭐죠? 제 옆에 있던 동료도 깜짝 놀랐어요. 입국장 한가운데를 청소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였죠. 그런데 이게 그냥 청소기가 아니더라고요. 승객들이 길을 물으면 스크린에 안내 표시가 뜨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바로 공항 지도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1터미널 입국장입니다. 환승구역은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로봇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건 공항 내 쇼핑 시스템이었어요. 면세점에서 물건을 고르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고 출국할 때 지정된 픽업존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AR 가상 피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어요. 리사 씨, 우리 비행기 수리에 최소 이틀은 걸릴 것 같아요. 선임 승무원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한숨이 나왔죠. 하필 한국에서 이틀이나 발이 묶이다니.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승객이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빨리 의료진을 불러주세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대응이 정말 신속했거든요. 응급카트가 순식간에 도착했고 환자는 공항 내 의료센터로 이송됐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의료센터의 규모였어요. 그냥 응급처치실 정도일 줄 알았는데 작은 종합병원 수준이더라고요.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편의시설들도 둘러보시겠어요? 공항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찜질방, 영화관, 도서관은 기본이고 실내 정원에서는 계절 꽃들이 피어 있었죠. 심지어 캡슐 호텔까지 있어서 장시간 대기 승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게 다 공항에 있다고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는데 옆에 계신 직원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인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복합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었겠죠. 이렇게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제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이 맞나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우연한 방문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비행기의 부기장 솜짜이 씨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죠. 솜짜이 씨는 태국인이지만 10년 전 한국 여행을 통해 한국을 정말 사랑한다고 해요. 리사, 어차피 이틀이나 있어야 하는데 서울 구경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태국 사람의 시선으로 한국의 좋은 점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같은 태국 사람의 제안이라 좀 더 신뢰가 갔어요. 솜짜이 씨가 10년째 한국으로 여행을 다니며 이렇게 밝게 지내는 걸 보니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놀란 건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수단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탔는데 정말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방콕의 공항철도와는 차원이 달랐죠. 좌석이 넓고 편안한 것은 기본이고 객실 내 온도도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열차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였어요.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각 좌석마다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좋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열차 내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저기 봐요, 리사. 저 전광판 보이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 환승 정보, 심지어 열차 내 혼잡도까지 다 알려준답니다. 솜짜이 씨의 설명처럼 모든 정보가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열차가 약간의 지연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안내방송이 나오고 지연 시간과 사유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와, 이렇게 빠르게 인터넷이 되나요? 방콕의 공항철도는 와이파이가 자주 끊기던데. 맞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예요. 오지 서비스도 세계 최초로 시작했죠. 43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이미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어요.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택시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도 살 수 있죠. 정말이더라고요. 작은 분식집에서도, 택시에서도, 심지어 노점상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했어요. 현금 없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죠. 밤이 깊어져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한강공원에 가보니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운동하고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렇게 늦게까지 공원에 있다니. 한국은 안전한 편이에요. CCTV도 많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도 빠르게 출동하죠. 거리를 걷다 보니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들이 엄청난 속도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배달하시는 분들 위험하지 않나요? 아, 한국의 배달 문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보통 30분 안에 원하는 음식을 어디든 받아볼 수 있죠.
이렇게 첫날 서울 구경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이렇게 발전된 시스템, 편리한 생활, 안전한 거리. 모든 게 신선한 충격이었답니다. 방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자꾸만 서울에서의 기억이 떠올라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길에 오를 때마다 서울과 방콕이 자연스럽게 비교되더라고요. 오늘도 출근하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버스를 타려고 30분이나 기다려야 했거든요. 서울이었다면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를 확인하고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게다가 버스가 왔는데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와이파이는 연결도 안 되더라고요. 리사, 또 한국 생각하는 거야?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제 표정을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자꾸 비교하게 되네.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혀 스트레스가 없었거든. 버스든 지하철이든 모든 게 정확하고 편리했어.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길거리 음식을 사러 갔다가도 서울이 떠올랐어요. 현금을 꺼내 계산하면서 서울에서 경험한 간편 결제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거기서는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었는데. 여기 봐, 리사. 이것 좀 웃기지 않아? 동료가 보여준 건 음식을 배달시키는 앱이었어요.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보통 30분이면 원하는 음식을 받아볼 수 있었어. 심지어 새벽 3시에도 치킨이나 분식을 배달시킬 수 있다니까. 밤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늦은 시간이라 부모님의 걱정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에서는 밤 11시가 넘어도 거리가 밝고 안전했는데 방콕은 아무래도 조심해야 하니까요. 엄마 괜찮아요. 근데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여자들이 밤늦게도 혼자 다닐 수 있대요. 거리마다 CCTV도 있고 위급할 때 누를 수 있는 비상벨도 있고. 특히 그리운 건 편의점이에요. 방콕의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지만 서울의 편의점은 달랐어요. 작은 공간 안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심지어 택배 수령이나 공과금 납부까지 가능하다니. 리사, 너 요즘 한국 드라마도 보더라? 친구가 놀리듯 물어봤어요. 응. 이상하지?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한국말도 배우고 싶고 저기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서울의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도 자꾸 떠올라요.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젊은이들의 패션,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거기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에 열정적이더라. 늘 새로운 걸 배우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 이렇게 매일매일 서울과 방콕을 비교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갔죠. 솜차이 부기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라고. 거기서 살면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어요. 그것도 단순한 여행이 아닌 그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부모님의 반대도 설득할 자신이 생겼어요.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나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먼저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죠. 아빠, 엄마. 제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에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리사, 내가 미쳤니? 그 한국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잊었어? 아빠는 화를 내셨지만 전 준비해온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아빠, 제가 직접 봤어요. IMF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고 모든 시스템이 효율적이에요. 거기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엄마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사진들과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본 한국 드라마의 모습이 진짜였나 보구나.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출근 전 2시간, 퇴근 후 3시간은 무조건 한국어 학습에 투자했어요. 리사, 너 요즘 한국어 공부한다며? 열심히 하나 보네. 회사 동료들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더라고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이 TOPIK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제안하셨어요.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면 최소 TOPIK 4급은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6개월 안에 4급 따는 게 가능할까요? 열심히 하면 가능해요. 리사 씨는 의지가 강하니까. 매일 밤 유튜브로 한국 기업 문화와 비즈니스 매너를 공부했어요. 한국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 존댓말 사용법, 회식 문화까지. 모든 걸 하나하나 익혀갔죠. 특히 도움이 된 건 솜차이 부기장님과의 연락이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으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리사, 한국 기업은 빠른 성과를 중요시해요. 하지만 그만큼 배울 기회도 많죠.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9개월간의 준비 끝에 TOPIK 5급을 취득했고 드디어 한국 대기업 입사 지원의 기회가 왔어요. 국제 인재 채용 전형이었는데 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인재를 찾고 있더라고요. 합격하실 줄 알았어요, 리사 씨. 면접 때 한국어로 답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인사 담당자분이 최종 합격 소식을 전해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부모님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응원해주세요. 딸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말릴 수는 없구나. 건강만 조심하고 내가 본 그 좋은 한국의 모습들을 마음껏 배우고 오너라. 짐을 싸면서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던 그날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나라가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줄 거라는 걸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제가 본 한국의 모습처럼 저도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한국행이니까 분명 더 특별한 여정이 될 거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다이브는 사연 제보도 받고 있으니 본인 또는 주변의 감동 사연을 알고 계신다면 함께 공유하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